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겠어. 그 말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채화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웃고 있었는데 눈은 웃지 않았어요. 입원실 창밖으로 병원 복도에 형광등 빛이 쏟아지고 침대 위에 누운 강준호는 눈을 감고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던 오장미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건 한 여자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옥을 설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드라마 첫 번째 남자는 처음부터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된 작품이에요.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누군가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들이 이번 회차에서 본격적으로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드라마의 중심축은 크게 3개입니다. 첫 번째 축, 강준호의 발병과 채화영의 붕괴. 강준호, 배우 박건일 씨가 연기하는 이 인물은 남봉과 영자의 양아들입니다. 어릴 때 백혈병으로 한번 죽다 살아났어요. 그 긴 투병의 시간 동안 부모님이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그 고마움을 갚겠다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설인으로 살고 있는 오장미한테 결혼하자고 청을 들인 상태입니다. 진짜 설인이 언니 오장미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아니, 재발인지 이식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분명한 건 준호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 그리고 그 소식이 채화영에게 닿는 순간 채화영의 감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제가 처음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채화영이 준호를 이용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준호는 수단이기도 하고 동시에 진짜 아픔이기도 한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두 번째 축, 강남봉의 외도와 한영자의 반격. 강남봉, 배우 정찬 씨가 연기하는 이 남자는 사실 드라마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매너도 있고 가정도 지켜왔습니다. 근데 첫사랑이자 여신이었던 채화영을 다시 만나면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채화영은 그냥 제외한 게 아닙니다. 계획이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그의 감정선을 건드렸고 남봉은 그 연기에 완벽하게 넘어갔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몰래 반지를 준비했어요. 아내 한영자 몰래. 근데 그게 발각됩니다. 한영자가 남편 주머니에서 그 반지를 발견하는 순간 드라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 번째 축, 마대창 회장의 분노와 지분 전쟁. 마대창 회장, 배우 이효정 씨가 연기하는 이 인물은 드림그룹의 카리스마 넘치는 독재자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하나 손녀 설인에게만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설인을 채화영의 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서 채화영의 계속되는 실수와 스캔들에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 회장은 채화영에게 지분 1%를 설인에게 양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드림그룹에서 1%는 상징적 의미가 어마어마해요. 후계자 지정의 서막이거든요. 채화영이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신복 이강혁을 시켜 마 회장 제거 음모를 꾸밉니다. 이 세 축이 이번 회차에서 동시에 끌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인물은 오장미입니다. 배우 함은정 씨가 연기하는 이 여자, 설인의 쌍둥이 언니이면서 동석과 수키의 딸이에요. 겉으로는 어른스럽고 따뜻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이 드라마에서 진짜 강철 멘탈 여전사입니다. 엄마에게 상처를 준 인물은 끝까지 응징한다. 이게 오장미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채화영은 오장미의 어머니 삶을 망가뜨린 장본인입니다. 장미는 이미 수회차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채화영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사업? 아니요. 돈?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채화영이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건 친아들인 강준호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을 후계자이자 유일한 혈육이라고 믿는 아들. 그래서 장미는 준호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정확하게는 준호의 존재를 채화영의 심리적 급소로 활용하기로 한 거예요. 이번 회차에서 장미는 준호 병실 근처에 나타납니다. 채화영이 있는 걸 알면서도 채화영은 준호를 바라보고 있어요. 입원복을 입고 창백하게 누워있는 준호를. 그 순간 장미가 옆에 서서 말합니다. 오래 보지 마세요. 그러다 정드니까요. 단 한마디입니다. 근데 이 대사가 채화영의 뼛속까지 찔러요. 채화영이 반응합니다. 굳어지는 표정. 이를 악무는 동작. 주먹을 쥐는 손. 오현경 씨의 연기가 이 장면에서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내가 감히. 채화영이 낮게 내뱉는 목소리.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데 그 안에 담긴 분노가 스크린을 통해서도 느껴졌어요. 근데 장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감히?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제가 꼭 봐야 하거든요. 이 대사 들으면서 시청자들 소름 안 돋은 분 없었을 거예요. 장미는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무섭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지는 걸 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채화영도 그걸 직감했을 거예요. 그날 밤 채화영이 혼자 술을 마십니다. 집무실에서 불도 다 끄고.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채화영이 혼자 있는 장면은 드라마에서 매우 드물거든요. 항상 누군가를 컨트롤하고 판을 짜고 움직이는 사람이 혼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장면.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남봉이 반지를 준비하는 장면은 사실 몇 회차 전부터 복선이 깔려 있었어요. 채화영을 다시 만난 이후로 남봉이 달라졌거든요. 웃는 게 달라졌고 눈빛이 달라졌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한영자는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배우 최지연 씨가 연기하는 한영자는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남의 불륜 증거 수집하는 게 일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못 알아차릴 리가 없잖아요.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남봉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반지예요. 작은 상자 안에 든 다이아몬드 반지. 영자가 그걸 발견하는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남봉의 재킷을 드라이클리닝 맡기려다가 우연히 주머니를 확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살펴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영자의 손이 멈춥니다. 반지 상자를 쥔 채로 아무 말도 없이 입술이 하얗게 질립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데 흘러내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상자를 다시 주머니에 넣어둡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장면이 소름 돋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울지 않았거든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차갑게 다시 주머니에 넣는 그 행동. 이건 전쟁 선포입니다.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법으로, 증거로 완벽하게 끝내겠다는 거예요. 영자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에서 한영자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정의감도 있고 실력도 있고 슈퍼우먼이지만 남편의 일탈이라는 복병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고통을 눈물로 쏟아내지 않고 무기로 만드는 여자입니다. 영자는 채화영과 남봉을 압박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요. 채화영이 남봉에게 보낸 문자, 통화 기록, 만남의 장소. 이걸 하나하나 모으는 과정이 이번 회차에 살짝 보여지는데 다음 회차에서 그게 본격적으로 터질 것 같습니다. 장면 셋. 마 회장의 폭탄. 마대창 회장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마 회장이 채화영을 회의실로 불러들입니다. 이 장면의 공기가 정말 살벌했어요. 마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탁 올려놓습니다. 지분 1% 서린이한테 넘겨. 채화영이 서류를 봅니다. 굳은 표정. 회장님, 그건 시기상조. 시기상조? 마 회장이 채화영을 바라보는 눈빛.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내가 저지른 일들이 몇 갠지 세봐. 지분 1%가 아니라 전부 내놔야 할 판이야. 서린이한테 주는 거니까 봐주는 거야. 이 대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마 회장은 서린을 채화영의 딸로 알고 있습니다. 재벌가 손녀로. 근데 시청자들은 알잖아요. 서린이는 오장미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걸. 그러나 그 서린은 오장이라는 겁니다. 진짜 서린이는 병원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상태입니다. 즉 채화영과 혈연 관계가 없다는 걸. 마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드라마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언제 터질지가 지금 드라마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예요. 채화영은 마 회장에게 겉으로 복종하는 척합니다. 네, 회장님.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표정이 바뀝니다. 그 긴 복도를 걸어오면서 눈이 싸늘하게 굳어요. 이강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화영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서 말합니다. 더 빠르게 움직여. 단 4글자. 근데 그 4글자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 회장을 제거하거나 그룹에서 밀어내는 작업을 이강혁에게 맡긴 거예요. 이강혁은 채화영의 신복이자 비서실장인데 이 사람이 채화영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배우 이재왕 씨가 연기하는 이강혁, 이 캐릭터가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강혁은 채화영을 사랑하거든요. 진심으로. 그런데 채화영은 그를 도구로 씁니다. 이 관계가 언젠가 균열을 일으킬 거예요. 이강혁이 채화영을 위해 너무 멀리 가는 순간, 또는 채화영이 이강혁을 버리려는 순간, 그게 또 다른 반전의 씨앗이 될 겁니다. 오장미와 강백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강백호, 배우 윤선우 씨가 연기하는 장미의 연인이자 훈남 변호사. 이 사람이 이번 회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미가 채화영에 대한 증거를 추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 작업에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백호입니다. 근데 이번 회차에서 백호가 준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준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백호의 표정이 무거워집니다. 준호는 그의 형이거든요. 형의 비극과 부모님의 불화 속에서도 그는 장미를 지키기 위해 법적 조력을 멈추지 않아요. 이 장면에서 백호가 장미에게 말합니다. 형이 이렇게 된 게 채화영 때문이면 나도 멈추지 않아. 감정이 실린 목소리였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장미가 백호를 바라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눈빛 안에 고맙다와 미안하다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 관계예요. 이 커플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건강한 관계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로에게 기대면서도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조용하지만 폭발적인 복선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염산월 이야기입니다. 염산월, 배우 김선혜 씨가 연기하는 이 인물은 채화영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현재는 그녀의 코디네이터이자 시녀 노릇을 하는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홍주의 엄마이기도 하고 마 회장의 후처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채화영의 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장미 측에 결정적인 정보를 흘리게 됩니다. 이번 회차에서 그 전조가 보여요. 산월이 채화영으로부터 또 한 번 굴욕적인 지시를 받습니다. 준호의 이번 사실을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산월이 고개를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 고개를 숙인 채로 카메라가 산월의 눈을 클로즈업합니다. 눈빛이 흔들려요.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조만간 넘어간다고. 산월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해요. 채화영 밑에서 온갖 굴욕을 당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존심도 없이 개인의 삶도 없이. 그 상황에서 장미 측이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이번 회차 말미에 산월의 전화기에 메시지가 하나 옵니다. 발신자 이름은 안 보여줬어요. 근데 산월이 그걸 읽고 잠깐 멈추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이 복선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산월이 장미에게 흘릴 정보가 뭔지가 이 드라마의 또 다른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숙희, 배우 정소영 씨가 연기하는 이 인물을 이번 회차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장미와 설인의 친어머니이자 사고로 오세지능으로 퇴행한 분이죠. 이분이 나오는 장면은 항상 마음이 뭉클합니다. 지능은 낮아졌지만 따뜻한 심성과 뛰어난 요리 솜씨는 그대로예요. 장미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번 회차에서 숙희가 설인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설인이 반찬 가게 근처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숙희가 설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은 없었어요. 근데 숙희의 눈빛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직감적인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능이 낮아졌다고 해서 모정까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숙희가 설인에 대해 뭔가를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반전 숙희가 토끼를 보고 싶다고 하다 잠이 들어 꿈까지 꾼 거였어요. 깨어난 숙희는 더 불안감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설인, 배우 함은정 씨가 1인 2역으로 연기하는 이 인물. 화영의 딸이자 재벌가 손녀로 자란 설인입니다. 한편 설인이로 살고 있는 오장미가 이번 회차에서 설인이 준호 걱정으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준호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데 입원실 앞에서 채화영을 마주칩니다. 채화영, 준호 씨가 어떻게 된 거래요? 채화영이 오장미를 바라봅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걱정하는 척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채화영이 해결해주는 방식이 아마 설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거거든요. 설인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믿는 눈빛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알아채기 시작한 눈빛이었어요. 설인으로 살고 있는 오장미 캐릭터가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채화영의 복수도 해야 하고 오장미를 구하려다 다친 강준호도 신경 쓰이고 합니다. 그 결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려지느냐에 따라 드라마의 결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큰 반전은 단연 염산월의 행동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드러난 건 아니지만 그 복선의 방향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어요. 강준호의 생존 가능성. 백혈병 재발 혹은 이식이 필요한 상태. 이게 단순히 드라마의 감동 코드로 쓰이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준호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과 채화영이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오장미의 복수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장미는 채화영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겠다고 했어요. 채화영에게 준호는 무엇일까요? 사업적 수단? 맞아요.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채화영이 처음에 준호에게 접근한 건 분명히 계산적이었습니다. 설인의 유일한 생명줄이자 후계자를 지키기 위해 준호와의 결합을 서두른 거거든요. 근데 준호가 아프기 시작하자 채화영이 이성을 잃었잖아요.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감정이 개입된 거예요. 채화영이 준호에게 진짜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 감정이 오장미의 복수에서 채화영의 가장 큰 취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전 가능성. 마서린의 정체. 마 회장은 서린을 채화영의 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서린은 사실 오장미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이 진실이 마 회장에게 먼저 전달될까요? 아니면 서린 자신이 먼저 알게 될까요? 서린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녀가 채화영 곁에 남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마 회장이 먼저 알게 되면 채화영은 그룹 내 모든 기반을 잃게 돼요. 어떤 루트로 이 진실이 터지느냐가 드라마 후반부 전개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들이 앞으로 드라마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해 볼게요. 먼저 인물관계의 변화입니다. 오장미와 채화영의 관계가 이번 회차부터 본격적으로 정면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이전까지는 장미가 채화영을 관찰하고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직접 심리전을 거는 단계로 넘어온 겁니다. 채화영 입장에서는 장미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예요. 그 불확실성이 채화영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강남봉과 한영자의 관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반지 사건 이후에 영자가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이혼할 것이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길 것이다. 영자가 법정에 서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법정에서 채화영의 이름이 거론될 것이고요. 마대창 회장과 채화영의 관계도 갈수록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마 회장이 지분 1%를 서린에게 넘기라고 한 건 채화영에 대한 신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채화영이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스캔들이 이어진다면 마 회장이 아예 채화영을 그룹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 채화영이 이강혁을 통해 마 회장 제거를 꾀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강혁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가 채화영을 위해 저지를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무한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랑에는 항상 상처가 따르잖아요. 채화영이 이강혁을 계속 도구로만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그를 버리려 할 때 이강혁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이 드라마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 복수는 가해자를 무너뜨리는가 아니면 복수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가. 오장미는 엄마를 위해 복수를 결심했어요. 근데 그 복수의 과정에서 장미 본인은 어떤 상처를 입을까요? 강백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가 장미의 곁에서 버텨줄 수 있을까요? 채화영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들로 인해 무너지게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는 악의 끝판왕이 될까요? 이 드라마가 답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 드라마 복수극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놓치셨을 수 있는 디테일 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이번 회차에서 마서린이 반찬가게 앞을 지나가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 반찬가게가 정숙희와 오장미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숙희는 얼마나 서린을 보고 싶으면 꿈까지 꿨겠어요. 사고 전 숙희는 영민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오세지능으로 퇴행했지만 직관적인 감정, 모성은 살아있습니다. 숙희가 그렇게 서린이를 보고 싶어 하면서도 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오태평은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못하고 서린이를 보러 병원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염산월과 홍주가 몰래 뒤따라갑니다. 두 사람은 오태평의 움직임이 수상하다고 느끼고 끝까지 추적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 염산월과 홍주는 마침내 채화영이 일주일 동안 서린이를 찾으라고 내렸던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오태평의 뒤를 밟아 서린이가 숨어있는 병원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어떤 방식으로든 장미에게 전달된다면 서린의 정체가 생각보다 빨리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뇌피셜 타임이에요. 드라마 자체 정보와 복선들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제 나름의 가설을 세워봤어요. 가설 1. 이강혁의 이탈. 이강혁은 채화영의 신복입니다. 그는 채화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간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강혁이 어느 순간 채화영에게서 멀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채화영은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요. 이강혁이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게 어떤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채화영이 이강혁을 위기의 순간에 방패막이로 쓰거나 희생양으로 던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이강혁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채화영을 그냥 떠날까요? 아니면 배신할까요? 아니면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망가지면서도 끝까지 채화영의 편에 설까요? 어떤 결말이든 비극적일 것 같아요. 이강혁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미 비극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가설 2. 마서린의 각성. 서린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저는 이 장면이 드라마에서 가장 폭발적인 장면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서린은 지금까지 채화영의 딸로서, 마 회장의 손녀로서 살아왔어요. 그 정체성이 한 번에 뒤흔들리는 순간이 오는 거잖아요. 이 진실을 서린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마 회장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 가설은 오장미가 서린이가 이 모든 걸 알면서 오랫동안 엄마로 살아온 정으로 채화영에게 복수를 시도 못했다고 생각해요.
오장미는 설인을 원망하지 않아요. 설인도 채화영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장미가 설인에게 진실을 알려주면서 설인이 채화영 곁을 떠나게 되는 시나리오. 그게 채화영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예요. 사업도 돈도 아닌 딸을 잃는 것. 정확히는 자신이 딸이라고 믿었던 사람을 잃는 것. 오장미가 말했잖아요. 채화영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겠다고. 그 가장 소중한 것이 설인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가설 3. 강남봉의 선택. 채화영과 한영자 사이에서 강남봉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감정적으로는 채화영에게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한영자가 무서워요. 이혼 전문 변호사 아내가 증거를 모으고 있는 걸 남봉이 모를 리 없어요. 물론 반지가 아직 주머니에 있다는 걸 남봉은 모르겠죠. 남봉이 진짜 채화영에게 가버릴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채화영이 남봉을 이용하는 거라는 걸 남봉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남봉이 어디에 설 것인가? 한영자 편? 오장미 편? 아니면 아들 준호를 지키기 위한 자기만의 길? 남봉 캐릭터가 이 드라마에서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가설 4. 채화영의 진짜 목적. 마지막 가설인데요. 채화영이 이 모든 것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돈? 권력? 야망?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있다고 봐요. 두려움. 채화영은 두려운 거예요. 가진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녀를 악인으로 만든 게 아닐까요? 이 드라마가 채화영을 단순한 빌런으로만 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과거가 조금씩 보이잖아요. 전직 스타 탤런트 출신이었고 마 회장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자신도 피해자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 거잖아요. 그게 채화영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드라마 말미에 채화영이 이 사실을 직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자신이 가해자이기 전에 피해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를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렸다는 것. 그 장면이 오현경 씨의 연기로 어떻게 표현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현경 씨. 이 드라마에서 채화영 역의 오현경 씨 연기는 정말 범접 불가입니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 집무실 혼자 술 마시는 장면. 말 한마디 없이 오직 표정과 눈빛만으로 채화영의 내면 균열을 보여줬어요. 웃고 있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데 무서운 느낌이랄까요? 이 배우가 이 캐릭터를 통해 보여주는 감정의 층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서 채화영이 믿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한 이중 감정을 관객이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함은정 씨. 1인 2역이 쉬운 게 아닌데 오장미와 마설인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오장미는 걸음걸이부터 말투까지 단단하고 절제된 느낌이고 마설인은 조금 더 불안하고 의존적인 느낌이에요. 이번 회차에서 오장미가 채화영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 그 목소리의 온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친절하지도 않은. 딱 나는 당신을 이미 이겼다는 자신감이 배어있는 톤이었어요. 최지연 씨. 한영자 역 최지연 씨는 이 드라마에서 제가 꼽는 최고의 조연 연기자입니다. 반지를 발견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그 짧은 장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더 많은 걸 표현한 연기였어요. 분노를 삼키는 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술을 세게 다물고 눈빛만 싸늘해지는. 그게 정말 완벽하게 표현됐습니다. 이재황 씨. 이강혁 역의 이재황 씨는 이번 회차에서 분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존재감이 굉장했어요. 채화영 옆에서 더 빠르게 움직여라는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 한번 숙이고 나가는 장면. 그 짧은 순간에 이강혁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그리고 채화영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첫 번째 디테일. 채화영이 집무실에서 혼자 마시는 술의 종류. 드라마에서 인물의 감정 상태를 술의 종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채화영이 마신 게 일반적인 와인이 아니라 위스키였어요. 와인은 분위기를 즐기는 술이잖아요. 위스키는 혼자 마시는 술 혹은 감정을 태우는 술이에요. 채화영이 위스키를 마셨다는 건 그 감정 상태가 심각하다는 시그널입니다. 두 번째 디테일. 준호 입원실 앞에서 오장미와 채화영이 대면하는 장면. 두 사람이 서 있는 위치를 봐요. 채화영이 창 쪽, 즉 빛이 있는 쪽에 서 있어요. 장미는 복도 쪽, 그림자가 지는 쪽에 서 있어요. 근데 카메라가 점점 장미 쪽에서 채화영을 바라보는 앵글로 이동합니다. 빛을 등진 채화영이 오히려 어두워 보이는 구도가 만들어져요. 이게 의도된 연출이라고 봐요. 힘의 역전을 카메라 앵글로 표현한 거예요. 세 번째 디테일. 이강혁이 채화영에게서 지시를 받고 나가는 장면. 그가 나가면서 문을 닫는 방식을 보면 단번에 세게 닫지 않아요. 아주 조용하게, 천천히 닫아요. 이건 충성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폭발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폭발할 감정. 그게 이 문 닫는 장면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회차는 드라마 첫 번째 남자가 본격적으로 기여를 올린 회차였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시작됐고 가정의 파탄이 예고됐으며 권력의 이동이 예고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최화영이라는 한 여자가 서 있어요. 이 드라마의 매력은 단순히 악인이 벌받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이 왜 악인이 됐는지, 복수를 결심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는지, 그 안에서 진짜 사랑이 가능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던지면서 전개되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회차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혹시 제가 놓친 디테일을 발견하신 분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눈이 이 채널의 힘입니다. 과연 염산월은 넘어갈 것인가? 이번 회차 마지막 장면에서 산월의 손에 쥔 전화기. 그 메시지의 발신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음 회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그 메시지가 오장미에게서 온 것이라면 산월은 최화영에 대한 내부 정보를 흘릴 것이고 그 정보가 최화영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최화영이 그것도 모른 채 이강혁을 통해 마 회장 제거 작전을 더 빠르게 진행시키겠죠. 두 개의 칼이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는 오장미의 칼, 하나는 최화영 자신이 든 칼. 그런데 최화영이 든 칼이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될 가능성. 과연 최화영은 이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회차가 그녀의 붕괴가 시작되는 첫 번째 장면으로 기록될까요? 다음 회차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